명사의 이력을 칸칸 쌓아 올리면서 깐깐하게 알아보는 칸칸 프로필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송승환 대표는요, 그 어떤 분보다 많은 변신을 시도하신 분입니다. 칸칸 프로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문화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계신 송승환 대표. 1957년 서울 출생,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창의적인 능력을 선보이다가 9살 때 KBS 아역성우 1기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어서 라디오 은방울과 차돌이의 진행을 선보이면서 똘똘한 목소리 연기를 선보이게 되고요. 똘똘이 모험, 얄개전에 출연하면서 아역 배우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 휘문고등학교에 진학, 고등학교 1학년 때 KBS 드라마 여로에 출연하면서 인기 아역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10대에 이렇게 많은 활동을 보인 칸칸 프로필에 나오는 명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 네. 10대는. 보통 한 두세 개로 끝이거든요. 그래. 네. 자, 끼 많던 소년 송승환, 청년이 돼서요, 당연히 영영과에 입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그것도 의외지만 중퇴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요. 외대 76국단에 입단하면서 연극의 매력에 푹 빠지면서 공부를 포기하시고 연극에 매진한 결과 연극 에쿠스를 통해서 백상예술대상 남자 연기상을 받게 되고요. KBS 라디오 마무리즘 그대에게 DJ를 통해서 많은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30대는요. 네, 30대 청춘 스타 송승환의 전성기는 계속됩니다. KBS 젊음의 행진 MC 그리고 KBS 쇼트급의 MC로서의 능력을 선보이게 되고요. 다시 연극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제국으로 서울 연극제 남자 연기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네, TV MC에다가 라디오 DJ에다가 배우, 탤런트 못하는 게 없는 송승환 40대는요. 40% 시청률 자랑한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에 출연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뮤지컬 고래사냥에서는 기획자로 변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곳이죠. PMC 프로덕션의 공동대표이사가 되고요. 여기서 뮤지컬 퍼포먼스 모두가 다 아는 그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이 난타의 총지휘를 맡게 됩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국 뮤지컬 대상 특별상을 받게 되고요. 2004년에는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해서 1년 6개월 아시아로서는 최초의 최장기간 공연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기록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문화예술계의 CEO 송승환 대표 50대는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진행을 선보이면서 시청자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게 되고요.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주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임 양성에 힘쓰게 됩니다. 이후 한류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활동,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어서 뮤지컬 달고나의 총연출을 맡게 되고요. 제2의 난타라고 불리는 탈의 예술감독까지 이렇게 맡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의 학장으로 21세기 문화경영인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네. 자, 송승환 대표님, 저희가요 10대부터 해서 이렇게 20대 지나서 50대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 나이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뭐 별로 빠진 부분은 없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는 거를 이제서야 알게 되는데. 우리 덕분이야. 그럼요. 앞으로 이 중간중간에 빠졌던 얘기는 계속될 거고요. 지금까지 얼굴이 아닌 기획력으로 한류 바람을 일으킨 송사마, 네, 송승환 대표의 칸칸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포토 다이어리 사진 속에 어떤 재미난 인생 이야기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인데요.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죠. 네,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귀엽다. 뭐 지 왼쪽부터 지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 네, 또 지 외삼촌, 이모, 외삼촌,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 이모, 외할머니. 가족분들이요. 네네. 외모들이 다 하나같이. 선남 선녀예요. 이게 이래서 정말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됐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을 하셨어요. 네네. 네, 데뷔를. 그래서 뭐 그때 초등학교 때 이제 은방울과 차돌이란 프로그램 시작으로 이제 어린이 드라마 이런 것에 많이 출연을 했고
뭐 그 당시 똘똘이 모험, 얄개전 뭐 똘똘이 그런 드라마 출연했었죠. 아버님께서 영화 제작자셨잖아요. 그 네. 영향이 좀 있었던 건가요? 뭐 실제로 아버님이 하시는 작품에 뭐 출연해보나 이런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뭐 말씀하시는 대로 좀 유전인자가 있었나 보죠. 아, 그렇죠. 그럼 집안 분위기 전체가 네, 그렇죠. 그런 데서 탄생한 것 같아. 네. 다음은 이게 중학교 같습니다. 네, 중학교 졸업식 때 제가 아마 답사를 읽었던 것 같아요. 아, 답사. 그래서 네, 중학교 때 답사. 졸업- 웅변도 잘 하셨다고. 네, 뭐 웅변 대회도 몇 번 나가서 상도 탔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이렇게 외모가 곱상하지만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아, 들었어요. 네. 글쎄 뭐 말이야. 아버님이 이제 사업하시다가 잘 안 되시고 그러다가 또 이제 병원으로 이제 누우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자연스럽게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아,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출연료 받아오는 게 제 집안 이제 생활비로 쓰이게 되고 그때 뭐 그 당시 주로 KBS 드라마를 많이 출연했는데 KBS 탤런트 분들이 이렇게 어른 연기자분들이 성금을 모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신 적도 있었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아버님 그렇게 사업하시다 잘 안 되시고 이제 병원으로 알아놓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소년 가장이 됐어요. 그야말로 소년가장이. 네. 또 의외의 또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송승환 대표의 포토 다이어리 세 번째 사진, 에쿠스 연극에 출연하신 사진인데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 연극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로라는 드라마를 끝으로 저도 이제 대학 입시 준비를 했고 막연하게 이제 상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집안 네, 어려우니까 네. 상대에 가서 나도 이제 배우가 아닌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상대를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재수할 때 본 연극이 우리 강태기 선배가 출연한 에쿠스였어요. 네. 75년도에. 강태기. 네. 네. 그 에쿠스를 보고 다시 이제 또 그 꿈틀거리기 시작해. 내가 왜 상대를 가려고 하지? 나는 정말 어려서부터 배우를 했고 네. 배우로 내가 평생 사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길 아닌가. 네. 네.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러나 어쨌든 그 에쿠스란 연극이 다시 저한테 배우라는 인생을 살아보는 건 어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그런 계기가 된 공연이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81년도에 실험극장에서 저한테 바로 그 에쿠스의 알런 역할을 하겠느냐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굉장히 가슴이 벅찼죠. 네. 감회가 새로우셨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에 다시 복귀하셨어요. 네. 연극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 그때 신촌에 이제 76극단이라는 젊은이들이 만든 이제 조그만 극단과 소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연극을 하는데 연극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극 연습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뭐 소주도 마시면서 인생에 대한 얘기, 문학에 대한 네. 얘기, 뭐 예술에 대한 얘기. 또 그 당시 지 소극장이 어떤 젊은 문화인들의 메카 같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뭐 그림 그리는 친구도 있었고 노래 부르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돈이 없고 극장 그러셨어요? 집세 낼 돈이 없으니까 네. 역시 뭐 경제적인 것들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됐죠. 역시 성승환 대표는 이게 좀 힘들어야 다시 뭔가 계기가 돼서 뭘 또 크게 이렇게 일궈내는 그런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되는. 네, 네, 그렇죠. 네. 자, 이번엔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옆에 여학생 애독자가 뽑은 이달의 스타 베스트 5에서 1위가 송승환 대표님, 2위 조용필. 여기 정윤이 당대 최고의 너무 스타들. 예쁘네요. 최고의 스타가 지금 여기 조그만하게 실려 있어요. 이게 제일 크고, 야 이거 참. 대단한 저 전성. 때가 이제 아마 이제 젊음의 행진을 하고 이제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하고 그 당시 이제 김수현 선생님의 다녀왔습니다. 뭐 이런 드라마에 제가 출연하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제가 그 80년대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그 세대가 아니라서. 그렇죠.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는 그렇게 그 청춘 스타가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그런 팬들이 좀 성원을 해줬던
있었던 셈이죠. 뭐 젊음의 행진 같은 경우는 그럼요. 예. 그 매일 생방송으로 하는 쇼였거든요. 그게 생방송이었나요? 네, 매주 일요일 날 생방송 쇼였는데 네, 젊음의 행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밑에 바로 사진 거기, 한번 네. 볼까요? 예. 오른편에 계신 분이 송승환 저거, 머리가 네. 기셨네요 그때는. 예. 근데 예. 저 방송을 끝내고 그 집에 가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방송국 나가는 출구마다 여학생들이 수백 명씩 지키고 서 있으니까 와. 그래서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때 그 용달차라고 그러죠. 그 그룹 네, 사운드들이 네. 출연하면 그때는 앰픈 이런 것들을 용달차로 싣고 왔었거든요. 네. 네. 그 용달차 그 악기 틈에 숨어서 야. 그래서 방송국을 이제 빠져나간 적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팬레타도 팬레타지만 종이학이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어, 네. 그렇죠. 그 팬들이 종이학을 이렇게 조금만 한 100마리, 200마리 보내주면 괜찮은데 이제 1000마리, 2000마리를 접어서 보내면 이게 부피가 굉장히 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집에 방 하나가 그 종이학으로 방 하나가 가득 찼던 적이 있었어요. 야. 혹시 그 젊음의 행진 저는 사실 그 세대는 아닌데요. 그 아주 어렸을 때 아기였어요. 네. 아기까지는 아니고 이게 네. 어렸을 때 잠깐 짝꿍 나와서 네. 롤러 스케이트 타고 막 이런 거 그랬죠. 기억나는데 네. 그게 가장 히트였던 게 처음 오프닝 열 때 그 노래 부르시는 게 있는데 네, 네. 그 기억이 맞아요. 나세요? 우리들 한 자리에 모여서 노래 불러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저도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진정한 만능 엔터테이너고 그러게요. 뭘 못하지? 네. 라디오 DJ 하셨죠. 뭘 드라마 못하지? 배우 하셨죠. 쇼 MC 보셨죠. 네. 노래도 대단하시네. 또 잘하시는 네. 것 같고. 노래는 잘 못해요. 자, 다음 사진 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음. 막판에 들켰어요라는 글자가 눈에 아니, 들었는데요. 네. 예. 극비로 유학을 했고 동반해서 유학을 가셨거든요. 네, 한참 이제 바쁠 때 어느 날 갑자기 일을 중단하고 이제 지금 제 집사람하고 약혼식만 하고 뉴욕을 갔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연예인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조용하게 가고 싶었고 조용히 가고 싶었고 그 약혼식도 조용히 하고 싶어서 그냥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친한 친구 몇 사람하고 가족들만 모여서 약혼식을 하고 약혼식 다음 날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을 갔는데 공항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들켰어요. 들켰구나. 네. 그래서 저렇게 사진이 실리게 됐죠. 어쩜 이렇게 참 예. 궁금한 게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비밀 연애를 하신 것 아. 같은데. 예. 처음에는 뭐 그 친구가 하던 그 친한 친구가 하던 방배동의 카페에 저도 손님이었고 제 집사람도 손님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뭐 합석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친해졌고 그렇게 몰래 데이트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네. 또 뭐 그렇게 연예 잡지도 많지 않았고요. 네. 네. 저희가 농담으로 일간 스포츠하고 썬데이 서울 기자만 피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 또 인기 절정인데 그때 또 해필 유학을 가셨어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남들이 볼 땐 갑자기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8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촬영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해외 로켓 미니 시리즈 불타는 바다라는 작품을 찍느라고 동남아하고 중동에서 촬영을 했고 네. 끝나자마자 그때 이루영 감독님의 낮과 밤이라는 영화를 제가 유럽에서 스위스하고 독일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그때 처음 해외여행을 했는데 정말 충격이 컸어요.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대한민국 서울밖에 모르다가 네. 그러죠. 특히 이제 그때 촬영을 마치고 제가 뉴욕에 갔었는데 그때 뉴욕에 가서 정말 그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네. 문화가 다양하고 네. 나는 공연이라는 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또 새로운 장르의 공연들이 뭐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한 것이 몇 년 동안 이 도시에 와서 꼭 좀 살아보고 싶고 그러면서 아하. 그 당시 한국에서 외국 영화를 보거나 혹은 외국 뮤지컬을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한국에 1년에 수입되는 영화도 몇 편 없었고 네. 한국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본다는 건 꿈도 못 꿀 꿈. 때고 네. 그런 게 그래서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때서부터 준비를 했죠. 저는 이제 뉴욕에 갈 준비를 어. 했고 그래서 85년도에 뉴욕에 가서 네. 3년 6개월 정도 뉴욕에 있었죠. 3년 6개월의 뉴욕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디 송승환 대표께서 여기 맨 계시고요. 왼쪽. 네. 네. 그다음에 윤석화 씨인가요? 네, 윤석화 씨도 그때 이제 뉴욕에 오고 가면서 연극할 때니까 네. 그 옆에는 그 외교관이셨던 분인데 이제 글도 쓰시고 시도 쓰시는 이동진 참사관이셨고 그래서 네. 같이 그때 저 사진이 아마 뉴욕 필름 페스티벌에 영화를 같이 보고 나와서 그 앞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단, 표정들이 네. 다 밝고. 일단 뉴욕이라 그러니까 네. 사진 한 장이지만 뒷 배경도 좀 뭔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금 생활이 그렇게 윤택하진 않았을 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뭐 제가 한창 스타였지만 그 부모님이 아버님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어머님이 이제 뭘 하시겠다고 하시다가 또 다 이제 망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뉴욕 갈 땐 거의 이제 맨손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그럼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셨어요? 저는 그 후리마켓이라고 이제 벼룩시장 네. 거기서 이제 시계 장사했어요. 예, 시계 장사라는 이유는 시계가 좀 부피가 작잖아요. 네. 뭐 비싼 시계가 아니고요. 2불짜리 시계 사다 5불에 팔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뭐 그런 장사도 하고 또 이제 태진아 씨가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 네. 당시 태진아 씨도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계셨는데 제가 그 시계 도매상회를 갔더니 그 집이 그 태진아 씨 단골집이래요. 그래서 그 태진아 씨가 이 송승환 씨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외상 좀 줘. 그래서 제가 외상으로 물건 띄어다가 팔았어요. 와. 그 어디 좀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사라고 생전 처음 해보는 건데 의외로 그 후리마켓에서 시계 장사가 잘 됐어요.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는 뭐 하루에 1,000불, 2,000불어치도 팔고 그랬으니까. 오 마이, 우와. 오 마이 갓. 강사 수만까지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시계 장수도 하고 네. 한인방송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제 집사람도 뭐 미용실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여행 다니고 연극 보고 뮤지컬 보고 영화 보고 그 토요일, 일요일이 너무 행복했죠. 참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시절이네. 그죠? 네. 완전히 어찌 자기 보면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네. 그렇죠. 한국에서 탑스타 생활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행복했을 왜냐하면 것 뭐 뉴욕 길거리에 내가 뭐 반바지에 우통 벗고 다녀도 알아보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한여름에 네. 또 주말마다 뭐 여행을 가기에는 돈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여행 갈 돈이 없을 때는 주말에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 센트럴 파크에 가요. 이 센트럴 파크에 갈 때 가져가는 게 있어요. 돗자리, 김밥, 그다음에 물, 책, 카세트. 그때도 카세트로 음악 그렇죠. 듣잖아요. 센트럴 파크에 하루 종일 누워서 책 보다가 음악 듣다가 낮잠 자다가 제 평생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은 없어요. 송 대표님 가보고 싶네. 얘기를 들으니까 영화 속의 한 장면 있잖아요. 막 그게 그려지는데 그러게요. 자 마지막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지금 뭔가 가리키고 있는 오피스 네. 뭐 오피스 써진 거 보니까 뭐 뉴욕 뉴욕은 아니고 그게 바로 에딘버러 페스티벌인데요. 아.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저랑 PMC 프로덕션을 함께 만든 공동대표 이광호라는 친구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먼저 에딘버러에 가서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이광호 대표가 며칠 있다 왔는데 네. 저 이광호 대표가 오자마자 끌고 가서 보여준 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사진에 잘 안 보이지만 네. 그날 그 저희 난타 티켓이 솔드아웃 됐다는 표시가 있어요. 전 보였어요. 극장 앞에 이렇게 네, 좀 보이네요. 써 있어요. 근데 그 에딘버러 이야. 페스티벌에 매해 그 1,000작품이 넘는 공연이 오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공연들이 오는데 엄청나구나. 난타가 가장 먼저 전 티켓이 다 솔드아웃 됐어요. 이야. 세상에. 제가 그걸 이제 저 친구한테 빨리 와서 보라고 우리 티켓이 이렇게 매진됐다고 그거 보여주면서 찍은 사진이죠. 그 당시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솔드아웃이었잖아요. 어떠셨어요? 감회가 참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그렇게 뜻밖의 솔드아웃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마케팅을 했어요. 네. 정말 그 에딘버러 시내를 도배할 정도로 저희 배우 스태프들이 포스터도 붙이고 네. 전단도 뿌리고 또 많은 그 기자들을 앞에 놓고 난타 시연회를 공연 전에 먼저 하고 많은 노력이 그런 노력이 있었군요.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첫날 첫 해부터 매진이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입소문이었죠. 뭐 네. 그 참 재밌더라. 한국에서 온 무슨 공연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관객들이 난타를 봤죠. 네. 그러니까 난타라는 공연 자체가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된 게 아니라 그만큼 사전 조사가 충실했고 네. 치밀했던 계획들이 있었다는 네. 건데 이렇게 사진들을 저희가 쭉 돌아보면서 송승환 대표의 인생을 잠깐 정리해봤는데요. 혹시 후회스럽거나 아쉬웠던 그런 순간들도 누구나 다 인생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뭐
우리 박하백님도 그러세요. 지나고 나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다 이제 저도 50대 중반이 되니까 과거에 그 어려웠던 순간들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낭만스럽고 그렇게 고생이었다고 생각되거나 후회되는 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힘들었지만 또 그런 낭만이 있었고 그런 재미가 있었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별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참, 그 박진영 씨 얘기. 네. 예. 아, 그건 뭐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이제 환 퍼포먼스라는 기획사를 차려서 네. 이제 강수지 씨 뭐 음반도 제작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공연 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박진영 씨도 이제 저희 프로덕션에 왔었어요. 근데 데뷔하겠다. 데뷔하겠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얼굴 생김새가 그때 좀 미남 미녀 가수들이 유행할 때인데 좀 이상하죠. 네, 좀 독특해요. 그래서 묘하죠. 또 학교 또 연대 다닌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네. 아, 공부 열심히 하지 뭔 가수를 하려고 그래. 그러고 제가 돌려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박진영 씨 음반을 제작했더라면 돈을 좀 빨리 벌었을 텐데. 맞아, 맞아. 후회하셨겠어요.